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은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하더니 오늘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죠? 미국과 중국이 제조업 지표 좀 다소 부진하게 내놓으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세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 좀 잘 세워야 되겠죠? 네, 오늘 일단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고만장 체크포인트 박민영입니다. 자, 추세적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라는 말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어제 비교적 견조하게 버텨줬었던 코스피, 오늘 코스닥과 함께 약보합권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 신호가 나오는 그날까지 저희가 정보 전달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머니투데이 방송 보도국에서 보고 있는 주요 이슈들부터 점검해 봐야겠죠. 자, 어떤 이슈들 나오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 관련한 소식이 하나 들려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재발급받고 다시 설치하기 좀 번거로운 과정이 있죠. 사실상 공인인증서 사용이 강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당국 측에서 공인인증 평가 기준을 달리한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공인인증 방식을 평가하는 기구로 위원회가 제시한 20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통과한 기술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출범 이후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공인인증서 사용만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 측에서는 인증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제되고 있는 공인인증서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 결제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 바로 액티브엑스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만 해도 온라인 결제를 할 때 설치하라는 문구를 많이 보곤 합니다. 이 낡은 규제인 액티브엑스를 폐지하자라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액티브엑스 절차 과정을 간소화시키자마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국내 한 오픈마켓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구매 사이트입니다. 상품 정보와 결제 방법 등이 모두 영어로 소개돼 있습니다. 한류 영향으로 국내 상품의 인기가 치솟자 해외 역직 고용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한 건데 반응이 좋습니다. 11번가 영문 사이트는 개설된 지 1년여 만에 75% 이상 성장했고 매월 외국인 구매자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마켓 영문샵도 지난 2012년 이후 5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이런 영문샵은 국내 쇼핑몰과 달리 간편한 결제 수단을 갖춰 외국인들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 낡은 규제로 꼽힌 액티브엑스에 기반한 절차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상품 구매 시 반드시 본인 인증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내와 달리 영문샵에선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우선 해당 통화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환율에 따라 금액이 계산되는데 이후 이용카드사를 통해 부여받은 암호코드를 입력하면 결제가 끝납니다. 이처럼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은 이미 존재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불가능합니다. 금융사 등 관련 업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액티브엑스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 자체가 이제 좀 완화돼가지고 이제 사람들 사용성 자체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그게 이제 역으로 또 이제 쇼핑몰들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금융당국도 외국인이 액티브엑스 없이 국내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온라인 사이트를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의 성장을 막는 암적 규제로 떠오른 액티브엑스의 무용론이 거세지면서 액티브엑스 퇴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
네, 보도본부의 또 다른 이슈들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GS 에너지 관련한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반개 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그룹의 명계는 그대로, 명맥은 그대로 이어가긴 하지만 자회사보다는 거리가 조금 멀고 또 지배권의 영향을 좀 덜 받아가는 회사를 뜻하는데요. GS그룹의 반개 회사죠. 바로 코스모 신소재, GS 에너지 측에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한번 살펴볼게요. GS 에너지는 2차 전지 사업의 다각화 차원에서 코스모 신소재 인수를 검토 중이며 인수 가격 등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대형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GS 에너지는 소형 2차 전지 생산 설비를 갖춘 코스모 신소재를 인수해 2차 전지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신성장 먹거리인 2차 전지 시장에 각 업체들이 주력해 나가는 소식 최근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손해보험사들이 블랙박스가 탑재된 차량의 보험료 할인율을 점차 낮춰가면서 앞으로 블랙박스 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블랙박스 업계 측에서는 걱정이 없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최승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체 블랙박스 시장은 250만 대 수준, 지난해에만 2배가량 성장했습니다. 차량 사고 시 CCBB를 정확하게 가릴 수 있다는 점이 곽강을 받으면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한 덕분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블랙박스가 달린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4에서 5% 낮춰준 것도 외형 확대에 도움이 됐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블랙박스를 통해 즉시 가려낼 수 있어 보상비용 책정이 보다 수월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블랙박스 탑재 차량의 손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최근 손보사들은 잇따라 할인율 축소에 나섰습니다. 삼성화재는 영업 업무용 차량에 대해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등은 전체 차량의 보험료 할인율을 1에서 3%가량 낮췄습니다. 블랙박스 판매량이 줄 거란 우려가 나온 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업계는 손보사들의 보험료 할인 혜택 감소가 판매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반응입니다. 할인율이 소폭 낮춰진다 그래가지고 판매하는 데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고객들이 보통 블랙박스 장착한 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사고 났을 때 그 안전 그런 부분에 우선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폭하고는 특히 영업용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는 중저가 제품들이 대부분이어서 30만 원대 이상의 고가 제품 위주인 선두업체들은 큰 타격이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보험료 할인보다는 성능과 기능이 소비자들의 블랙박스 구매를 좌우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승환입니다. 네, 오늘 오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기업 공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 있을지 열어보시죠. SX 조선해양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2월 4일부터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또 다른 악재가 전해졌습니다. SX 조선해양은 LNG선 한 척을 공급하는 2,222억 원 규모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공정이 늦어지자 유럽 선주가 선수금 환급을 요청했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LS그룹 관련한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S전선이 새로운 사업 목적 하나를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자회사 LS전선이 사업 목적의 해외 계열사 제반 사업에 경영 지도 및 보증, 상품 공동 개발 등 지원 사업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 수수료 수취에 대한 미국 과세 당국의 과세 감면 때문이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가장 핫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썬데이토주죠.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최대 주주 변경 소식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최대 주주인 이정웅 대표 등은 전일 1,200억 원을 받고 스마일 게이트홀딩스의 경영권과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동종 게임 업체인 스마일 게이트홀딩스로 변경됐는데요. 스마일 게이트가 이미 중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썬데이토즈의 애니팡 등 모바일 게임의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장에서 썬데이토즈는 8% 가까운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 보도본부 이슈에서도 저희가 살짝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코스모 화학 관련한 조회 공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코스모 화학에 포함되어 있는 코스모 신소재 지분 매각 추진 보도 관련해서 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답변 시한은 바로 오늘 오후 6시까지인데요. 반대로 인수할 것이라고 예상된 GS에너지에는 코스모 신소재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장 코스모 화학은 3% 넘는 하락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이 소폭의 매수로 마무리가 됐지만 오늘은 다시 출발 매도로 시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상승 하락 특징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점검해 보시죠. 상승 쪽에서는 한국전자인증과 자화전자 소식 들리고 있고요. 하락 쪽에서는 네이버와 SX중공업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전자인증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닷새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이 미국 본토에 인터넷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3월 인터넷 사업을 펼칠 것이라는 소식에 3월 인터넷 관련주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을 비롯해서 인성정보, 알파칩스 등 오늘장 모두 동반 강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국전자인증은 6% 넘어가는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화전자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자본 잠식 사유로 관리 종목에 지정된 STX 엔진을 코스피 200 지수에서 제외하고 대신 자화전자 편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자화전자 4% 넘어가는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락 종목으로 네이버 확인해 보시죠. 어제는 3% 이상 상승 마감을 보인 바 있죠. 증권사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외국인이 네이버로 장 초반부터 200억 원 이상 강한 매도 물량을 출회시켰습니다. 10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2,500억 정도 매도 규모를 내놓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자금 이탈이 계속되면서 오늘장 4% 정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SX중공업 이어갑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24일 매매가 중단됐다가 다시 거래가 재개된 SX중공업 오늘장 초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등을 이유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어제 감사보고서에서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하한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와 공식 그리고 각각 종목별 이슈까지 점검해 드렸습니다. 정보 이용료 없이 투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기고만장 체크포인트였습니다. 네,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경제 지표, 또 간밤에 발표됐던 미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 부진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지금 약보합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와 시황 상황, 신한금융투자의 반포 지점 최승훈 차장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장 초반에 194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낙폭 축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임 좀 점검해 주실까요? 예,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 심리 자체는 상당히 위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위축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의 거품 붕괴 우려감 같은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역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하락세가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역시 국내 경기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1900선에서의 여타 이머징 시장 대비해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유한다는 그러한 의견이 시장에서는 좀 상당히 공감대를 얻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수급적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이 부분에 대한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의 경기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190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예외적인 모습이긴 하지만은 중국 경기 지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철강이라든가 화학주들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특징주를 좀 살펴볼게요. 특징주 중에서 자화전자가 눈에 띄더라고요.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4%대 넘는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모멘텀 언제까지 갈까요? 예, 일단 STX 엔진이 제외가 되고 자화전자가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이 확정되면서 금일 4%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일단 편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인덱스 펀드에서 단기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은 역시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휴대폰 부품업체들의 실적 개선 모멘텀이 올해 상반기에도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실적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좀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그렇게 뭐 긍정적이진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그 휴대폰 하이엔드 제품 쪽에서는 역시 지속적인 점유율 하락이라든가 판매량 하락세가 나타나고 네. 있기 때문에 부품업체들도 이익률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반대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11거래일째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 원인 또 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시장에서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은 페이스북의 왓츠업 인수 이후에 네이버 라인 메신저가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 구축이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가는 다시 반등세를 보이기는 했지만은 역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일단 해결이 돼야지 외국인의 매수세나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예상이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이 되면서 더더군다나 PER이 높은 종목 고퍼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다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연관지어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고퍼에 대한 부담감으로 외국인 매도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북미 시장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또 워낙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챙겨봐야 될 뭐 변수와 뭐 전략들 한번 세워주신다면요. 예, 역시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매도세가 얼마나 이어질지가 가장 큰 핵심 변수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경기 지표를 봤을 때는 단기간에 전환이 되기는 일단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제조업 지표라든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같은 시장에 확실한 모멘텀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다소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지만 다음 주에는 그런 지표들에 대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금주보다는 다음 주가 오히려 매수 터닝할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경기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1900선에서의 확고한 지지력은 일단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주나 다음 주 정도 해서는 역시 1900선에서 1970선 정도의 좁은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되고 역시 그동안 상승세를 크게 보였던 종목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그간 낙폭이 과대했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 PER이 낮거나 PBR이 낮은 종목에 당분간은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 최승훈 차장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뉴스룸에서는 어떤 내용 오가는지 살펴보고요. 반가운 얼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터 코너 이어집니다.